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시영은 갑자기 밀려오는 차량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운전석에서 내려온 여자가 그녀를 노려보며 넌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시영은 그 여자가 자신의 과거 연인 이시진의 여동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충격적인 사건 후 시영의 아들 민준이가 그 여자를 전마라고 부르며 선택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로 한 결정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시영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며 홀로 5살짜리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시영이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전 남편은 해외로 떠난 지 오래되었고 시영은 그 이후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 왜 우리 집에 아빠가 없냐고 민준이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다. 시영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가 민준이를 너무 사랑해서 둘이서도 충분하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오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영은 우연히 이시진을 만났다. 시진은 30살,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시진의 눈빛은 항상 시영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졌다.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민준이 때문에 시진이 물었다. 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회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족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돼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시진은 시영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영의 전화가 울렸다.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민준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시영은 서둘러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해보니 민준이는 열이 나서 누워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시진의 여동생 이수진이었다. 수진은 25살, 시진과 달리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했다. 너 때문에 언니가 망가졌어.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시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민준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왜 거기 있었어? 시영이 물었다. 시진은 한숨을 쉬며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러 갔대.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날 밤 시영의 집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진은 시영을 노려보며 언니, 이 여자랑 헤어져.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자고 라고 말했다. 시진은 동요하지 않고 내 선택이야. 수진아, 내가 이해해야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시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생활의 실패, 이혼 후의 고독, 그리고 시진과의 만남이 가져온 행복. 나는 민준이를 위해 포기할 수 없어. 시영이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시영은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김대리, 요즘 소문이 안 좋아.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상사가 말했다. 시영은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영은 수진의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걸 보았다.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고 시영은 간신히 피했다. 수진이 내려와 소리쳤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시영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집에 도착해 민준이를 안고 울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다. 시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시진이 찾아왔다. 수진이가 그랬어? 미안해. 내가 말릴게. 시진이 말했다. 하지만 시영은 흔들렸다.
우리 관계 때문에 민준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시진은 시영을 끌어안으며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시영의 가족 압력, 시진의 보수적인 집안, 사회의 편견.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후회하지 말자. 시진의 말에 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주 상황은 악화되었다. 민준이의 유치원에서 부모 모임이 열렸다. 다른 부모들이 시영을 수군거렸다. 저 여자랑 산대. 아이 키우기 부적합하지 않아. 시영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었다. 집에 돌아와 시진에게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민준이가 왕따 될까 봐 두려워. 시진은 그럴 일 없어.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개입은 계속되었다. 수진은 민준이를 몰래 만나 전마가 이상한 사람이야. 나랑 같이 살자라고 속삭였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시영은 결심했다. 수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언니를 돌려줘. 내가 사라지면 돼. 수진이 말했다. 시영은 차분히 시진은 나를 선택했어. 내가 받아들여야 해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민준이를 데려갈게. 내가 키울 수 있어. 그 말에 시영은 분노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대화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시영은 그날 이후로 불안에 시달렸다. 수진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다.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이랑 이야기했어. 이제 그만두겠대. 하지만 시영은 믿지 않았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회사에서 시영은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다가와 대리님, 요즘 힘드시죠? 가족 문제라면서요? 라고 말했다. 시영은 놀라 물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문이 돌던데요. 시영은 수진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시영은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상적인 가족을 포기한 대가인가? 저녁에 시진이 집으로 왔다. 민준이는 시진을 보며 지모라고 밝게 불렀다. 시진은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다. 시영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민준이가 정상적인 가정을 원할 텐데 시진은 시영의 마음을 읽은 듯 민준이는 우리를 사랑해. 그게 중요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민준이를 재운 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결혼할까? 시진이 갑자기 말했다. 시영은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자. 시진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재앙이 닥쳤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시영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둘러 유치원으로 달려가 보니 선생님들이 당황해 있었다. 수진 씨가 데려갔대요. 가족이라고 해서 시영은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시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이 민준이를 데려갔어. 시진은 충격받았지만 바로 내가 찾아볼게 라고 말했다. 시영과 시진은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수진의 부모님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니 수진의 어머니가 나왔다. 민준이는 여기 없어요. 하지만 시영은 믿지 않았다. 수진이 어디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민준이가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다. 시영은 민준이를 안고 울었다. 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자격이 없어. 언니,
정신 차려. 시진은 수진을 노려보며 내가 뭔데 판단해. 민준이는 시영의 아들이야.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수진의 아버지가 나타나 이런 추잡한 관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져 라고 소리쳤다. 시영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은 추잡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편견이 문제예요. 논쟁은 격렬해졌다. 수진은 민준이를 내가 키울게. 정상적인 가정을 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 울었다. 엄마, 이모, 다 같이 살아.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시진은 수진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언니가 행복하지 않을까 봐의 사회가 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시진은 내 행복은 시영이랑 함께야. 내가 받아들여. 대화는 길어졌고 수진은 조금씩 흔들렸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시영은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행동이 가져온 트라우마가 컸다. 이게 계속될까? 시진이 위로했다. 우리가 강해지자. 하지만 시영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 텄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할 수 있을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주 시영은 변호사를 만났다. 민준이의 양육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세요. 수진 씨의 위협을. 시영은 수진의 차량 돌진 사건을 떠올렸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시진의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시진아, 어떻게 해? 시진은 신고해. 민준이를 지켜야 해. 시영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서로 향했다. 신고 후 수진은 조사를 받았다. 수진은 부정했지만 증인이 있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충격받았고 시진에게 내가 왜 그런 여자를 선택해? 라고 말했다. 시진은 사랑이니까요.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시영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게 옳은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수진은 시영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시영은 그 편지를 읽고 불안해졌다. 시진은 수진은 변할 거야. 시간을 줘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영은 확신이 없었다. 민준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을 바꿨다. 새 유치원 어때? 민준이가 웃으며 좋아 라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시영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시영은 분노했지만 참았다. 내 성 정체성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의 커리어를 막고 있었다. 집에서 시진과 이야기했다. 포기할까? 시진은 안 돼. 싸우자. 이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밤에 서로를 안으며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수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수진은 시진의 병원에 찾아와 환자들에게 언니의 비밀을 퍼뜨릴게 라고 위협했다. 시진은 충격받았지만 그럼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대응했다. 수진은 물러섰지만 시영에게 직접 연락했다. 민준이를 나에게 줘.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 시영은 어이없었다. 너는 여자인데 수진은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정상적인 가정을 주는 게 중요해. 그 말에 시영은 자신의 히포크리시를 느꼈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시진의 부모님 집에서. 시영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시진이 데려왔다. 인사드려요. 시영이 말했다. 시진의 아버지는 차갑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진아,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아이 낳아. 시진은 이미 가족이 있어요. 시영과 민준이 그 논쟁이 벌어졌다. 수진은 언니, 깨달아. 이게 잘못된 길이야.
시영은 참지 못하고 잘못된 건 당신들의 편견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모임은 파탄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영은 울었다. 미안해. 시진은 괜찮아. 우리가 이겼. 하지만 시영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다. 민준이를 위해 헤어질까? 다음 날 민준이가 엄마, 시진 이모랑 결혼해 라고 물었다. 시영은 놀라되 민준이는 그러면 가족이 돼. 그 말에 시영은 감동받았지만 현실이 가로막았다. 수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의 친부에게 연락했다. 전남편 박준호는 해외에서 돌아왔다. 민준이를 데려가고 싶어. 준호가 시영에게 말했다. 시영은 충격받았다. 너는 떠났잖아. 준호는 수진 씨가 알려줬어. 내가 여자랑 산다고.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야. 시영은 배신감을 느꼈다. 수진의 짓이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준호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시영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어려워요. 사회 분위기가. 시진은 시영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재판 준비 중 시영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시진이 옆에 있었다. 포기하지 마. 재판 첫날 증인으로 수진이 나왔다. 시영 씨는 부적합해요. 동성애자예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시영은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증언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민준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판사는 고민했다. 시진은 법정 밖에서 수진을 설득했다. 왜 이렇게 해? 가족을 파괴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를 구하려고. 시영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딸아, 포기해. 정상적으로 살아. 시영은 엄마, 나를 인정해줘. 어머니는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시영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랑과 모성 사이의 선택. 소송이 계속되면서 시영의 삶은 피폐해졌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상사가 말했다. 시영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시진은 자신의 월급으로 버티자고 했다. 내가 있잖아. 하지만 시영은 자존심이 상했다. 민준이는 상황을 느끼고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다. 시영은 미소를 지으며 긍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수진은 변화를 보였다. 시진과의 대화 후 수진은 시영을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시영은 믿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수진은 민준이를 보니 내 사랑이 진심인 걸 알았어. 화해의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를 데려갈게. 재판 중간 민준이가 증언했다. 엄마랑 시진 이모랑 살고 싶어요. 판사는 감동받았지만 사회적 기준을 언급했다. 시영은 변호사와 전략을 세웠다. 증인을 더 모아야 해. 친구들이 도왔다. 시영은 좋은 엄마야? 시진의 가족도 분열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시진이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수진은 중립을 지켰다. 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 시영은 그 변화에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준호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시영의 과거 불륜, 그것은 거짓이었다. 시영은 반박했다. 그건 이혼 전 일이야.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최종 변론에서 시영은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그게 모성을 해치지 않아요. 민준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판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라고 언급하며 판결을 유보했다. 판결 날, 시영은 긴장했다. 양육권은 시영 씨에게 판사의 말에 시영은 울었다. 준호는 패배했지만 민준이를 보러 올게 라고 말했다. 수진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용서해줘. 시영은 시간이 필요해.
승리 후 시영과 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이상의 시영은 무시했다. 우리 가족이니까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다. 엄마, 시진 이모가 새 엄마야. 시영은 웃으며 응. 하지만 수진의 과거 행동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시영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상담사는 자신을 믿으세요. 시진은 지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승소 후 몇 달, 시영의 삶은 안정되었다. 새 직장을 구했고 시진과 함께 살기로 했다. 민준이는 적응했다. 우리 집 최고. 하지만 수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수진은 가끔 찾아와 민준이를 봤다. 이모가 돼줄게. 시영은 서서히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시진의 가족도 변화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손주처럼 민준이를 사랑해 사회의 편견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자 시영은 우리가 선례가 되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내 엄마들 이상하다고 시영은 충격받았다. 학교에 항의했다.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선생님은 사회가 그렇죠. 시영은 분노했다. 변화시켜야 해. 시진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운동. 수진도 합류했다. 내 잘못을 속죄할게. 이 세 사람은 함께 행사에 나갔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를 외쳤다. 시영은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내 선택은 옳았어. 하지만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민준이를 데려가고 싶어. 시영은 거절했다. 이미 판결 났어. 준호는 변했어. 내가 용서해줘. 시영은 고민했다. 민준이를 위해 아버지가 필요할까? 민준이는 엄마들이 충분해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시영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사랑의 대가, 가족의 희생, 사회의 변화. 그녀는 강해졌다. 후회하지 않아. 수지는 완전히 변했다. 민준이의 또 다른 엄마가 되게. 민준이가 수진을 전마라고 불렀다. 시영은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다. 가족은 선택이야. 이야기의 끝에서 시영과 시진은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했다. 민준이가 앞서 달렸다. 행복해? 시진이 물었다. 시영은 하지만 싸움은 계속될 거야.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